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저는 뭐, 동해문작, 서해문작, 오늘 몇 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각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육관이상부터. 저는 이달걸이라고 합니다. 예, 박수. 네. 일본 사람입니다. 예. 네, 저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한미일 공조를 외치고 있는 와타나베 미카라고 합니다. 예. 네, 저는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하고 3.1운동 기념사업회 대외협력국장 맡고 있는 이문경이라고 합니다. 예. 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지금 테러, 이슬람, 지금 이제 이란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반정부 시위 일어나는 게 이란, 북한, 헤즈볼라, 레바논,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이란에 반정부 시위 돼가지고, 저기 블루. 아니요, 그거는 이제 블로그는 좀 다른 거고, 예. 이란 국민들이 지금 많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정부가 예.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또 우리 펜스 부통령 할 거 없이 직접 트위터로 이란 국민들을 정말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예. 그 정부가 잘못됐을 때 정부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그건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고 정말 그 용기를 존경한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노골적으로 너무 대놓고 지지하시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예.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국민들을 좀 격려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한국으로 돌리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지금 친중, 친북, 친이슬람, 이 매국 행위를 하면서 지금 이 동북아시아를 완전히 테러의 한 가운데로 지금 끌고 들어왔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레바논 가서 헤즈볼라 출신의 미셸 아운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게 왜냐면 이게 위험한 게 북한이 레바논 헤즈볼라들한테 땅굴 기술을 수출하고, 그리고 무기 수출하고, 그리고 테러 교관을 파견해가지고 테러 기술을 수출하고 자살폭탄 테러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이란도 그렇고 북한, 이란, 뭐 헤즈볼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를 뜬금없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들고 가가지고 줬다는 거는, 그거는 한국이 이 헤즈볼라 테러 단체의 자금원으로서 이제 역할을 한다고밖에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한국이 이제 테러의 한복판이 되겠죠, 이제. 근데 일본도 긴장하셔야 되는 게 일본으로도 불똥이 튈 겁니다. 왜냐면 가까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란하고 또 중국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중국이 이란에다가 무기를 수출하고 그 대신에 또 기름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1대1로 그런 프로젝트를 마비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도 이제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 반중 이 정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와중에 역사 흐름에 저기 거꾸로 가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을 향해 주고 있으니 이게 정말 문제가 맞습니다. 문제죠. 그리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이거 역사책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이게 되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어쨌든 간에 이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이 경제 개발하고 할 때 일본에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기술도 주고 뭐 자금 지원도 하고, 한국의 전자산업을 한국이 해야 된다, 이야기를 일본의 기술자들이 알려준 겁니다. 일본은 이 바다 해풍 때문에 전자산업 하기가 힘드니까 한국이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알려준 거고, 히타치 중공업 모델을 지금 창원공단이 좀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근데 이 역사책을 안 배우니까는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반일 지금 하고 있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이상해질 수도 있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 국사학계가 어떤 분은 국사가 아니라 국사학계가 아니라 국사업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네. 서울대 국사학과부터 시작해서 뭐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뭔가 다 그 좌익들의 그 저기 사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좌익들의 역사관이 들어갔고 그 좌익들은 역사를 보는 시각 자체가 계급투쟁 유물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하고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 또 일본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편파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북한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최대한 높아지게끔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서울대 연고대 가가지고서는 기득권이 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맛이 가 있는 이유가 저는 오히려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런 상태면 아니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제대로.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89년도에 그 천안문 사건이 있었죠. 그때 너무 중국이 그 이미지가 떨어졌어요. 아, 그런 공산주의 나라는 진짜 무서운 나라였구나. 일반 시민들 얼마나 그때는 죽어버렸냐고. 그 때문에 중국에서 작전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오히려 우리들은 중국은 피해자로서 일본은 가해자로서 그런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곳곳에 세계 곳곳에 대표적으로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위클리라고 하는 그 신문이 있다고인데 거기가 중국인 그 경영자가 하고 있는 신문인데 거기가 아마 그 중국에서 돈 받고 나서 돈 내가지고 역사 문제를 이용하면서 운동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일본에서 저 뭐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한국은 원래 일본에서 뭔가 뭐 그 나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은 간접 전능 중국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좋은 그 히타치 막 그 일본의 관계나 그런 거를 잘 배우시고 오히려 일본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중국하고는 아까 중국 사람들하고는 여기 그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상당히 친하잖아요. 뭐 사업적으로 또 얽혀 있고 저기 또 무슨 화장품 많이 돼 있는 게 그다음에 연예계, 영화계 이런 쪽이 다 이렇게 중국 자본, 중국 사업 그리고 국회도 뭐 여야 할 거 없이 그냥 완전히 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행 다니면 물론 저는 뭐 중국 음식도 좋아하고 중국에도 좋은 분들 많은 거 알지만 중국을 갔다 오면 항상 제가 기분이 나빠져서 돌아오는데 정말로 그런 게 뭐가 있었어요. 일본은 사실은 제가 처음 가기 전에는 오래전에 좀 이렇게 부담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교토에를 갔었는데 너무 깨끗하고 제일 좀 제가 좀 호감을 느꼈던 게 깨끗하고 친절하다. 이렇게 뭐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렇게 치안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혼자서 돌아다니고 길을 잊어버려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인상이 참 중요한데 첫인상이 좋았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어디를 가더라도 많이 발달해갖고 호텔도 그렇고 뭐 시설도 빵빵하게 좋지만 왠지 뭔가가 이렇게 답답한 거여서 제가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공안들이 있고 또 길거리에 시간이 없고 딱딱 지켜서 하라고 그러고 그냥 패키지로 가면은 막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좀 북한에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여전히 그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여기서 아무리 돈 많이 벌더라도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홍콩이 그나마 좀 느낌이 자유의 느낌이 있었지. 일본에는 장기 매매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지금 중국은 장기 매매하고 그 공산당이 앞장서가지고 장기 매매를 해요. 그렇죠. 장기 매매하고 그 사람 식인 사람 고기를 판다고. 원래 식인 문화가 있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한국에 그 중국 범죄자들이 한국 와가지고 거짓하고 있다고.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자꾸 좋다고 그래 하는데 4대 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4대가 아니고 그건 중국의 개가 된 거지 그냥. 그죠. 지금
중국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 중공이자 중공. 예. 그 전에도 중공.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실체 없는 나라고. 네,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 무장력으로 장악해서 또 예전에 그 문화대혁명 때 중국 그쪽에도 동북 쪽에 가면 뭐 공자, 맹자 뭐 좋은 사상도 많고 그런데 문화대혁명 한다고 그 좋은 사상을 갖다가 다 막 분석해내고 불태우고 그렇죠. 그 사람들 많이 죽이고 네. 그 10대 애들이 그 뭐라 그러 그때 뭐였죠? 자기 스승님이나 부모님을 갖다 조리돌림 한다라죠. 조리돌림 하면서 길에서 뭐 나는 뭐 무슨 뭐의 개입니다 이런 거 팻말 목걸이 내걸고 막 정말 어린애들 홍위병 그 시켜가지고 하는데 저 여기서 촛불 시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저 문화대혁명 때 그게 지금 한국에서 되풀이가 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저 일본으로 수출되면 큰일 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위구르나 남몽고르나 티벳이나 예.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강압적으로. 예, 장미매매도 피해자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한국도 상당히 많이 일단 종속됐을 거예요. 예. 자본. 그것도 역사. 그렇고 저기 지금 이 소녀상 세우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중국 자본입니다. 중국이 그렇죠. 한국하고 일본을 갈라놓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예.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소녀상을 막 세우고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대마도 한국의 대마도 이제 일본의 대마도를 예. 이제 한국 사람 명의로 이 땅을 자꾸 사들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와 한국 사람이 일본 땅 샀다 해가지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게 한일 간에 맞죠. 대마도 그 인근에 보면 자위대 기지 옆에 네. 땅을 산다고. 네, 그렇죠. 그럼 한국 사람들이 대마도 자위대 옆에 땅을 자위대 부대 옆에 땅을 왜 사냐고요. 한국 사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자위대 옆에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북계도나 그건 뭐 다른 데서. 근데 왜 테마도만 한국 사람이 사고 싶냐고 좀 뭐 전세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전 세계 한국- 땅을 다 살 거예요. 우리 제주도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샀지만 뭐 호주에 예전에 일본인들이 샀던 땅을 이제 중국인들이 다 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몇 년 전에 제가 제 좀 가까운 사람이 일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를 자주 출장을 가는데 저는 뭐 그런 쪽에 관심 없는데 보통 아줌마들이 명품 이런 데 관심 많잖아요. 특히 한국 아줌마들이 왜 그러는지. 프랑스제하고 이탈리아제 그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뭐 이렇게 뭐 삼각형 하나 붙여놓고서는 뭐 프라다니 뭐니 뭐 관심 많아요. 뭐 거기다가 뭐 몇 천만 원씩 몇 백억씩 투자하는 이상한 분들이 꽤 많은데 한국이 그 사람들이 다 웃긴 게 뭐냐면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 사는데 정작 그 이탈리아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서 이탈리아 현지 분들이 아주 이렇게 열받아 있어요. 근데 이제 잡으려고 그러면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면서 중국인들이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짝퉁 기술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뭐 다시 본토로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그 경제 질서도 해치고 프랑스 니스에서도 그 전에 테러 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하여튼 중국이 공산주의를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난 건데 자국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돈 벌어서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땅을 자꾸 사들이는 거야. 사서 그냥 묻히는 거고 뭐 니스에 그 전에 테러 크게 나서 문제가 됐었지만 니스 해변 자체를 전체를 중국인들이 이제 빌려가지고 관광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 건데 뭐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좋고 땅 사는 것도 좋지만 중국도 영토가 얼마나 넓고 좀 그래요. 거기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펼쳐지고 그러면 좀 될 텐데 요새 합법으로 그렇게 진입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공산당이 돈을 내가지고 네, 딴 것을 사고 있다고. 가장 기본적인 그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시장 경제와 사적 소유를 많이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데서 제한을 하니까 자꾸 그게 뭐 대마도가 됐든 뭐 제주도가 됐든 유럽, 호주, 미국 땅도 제가 상당히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이 전략적인 게 중국 공산당 중국의 대사관이 그 첩보 조직의 이 본부고 거기에 붙어 있는 유학생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도 엄청나게 많은 스파이들이 가 있고 한국에도 많은 스파이들이 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힘을 제거를 하려면은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지금 이 강경화 이 외교장관이 지금 무슨
뭐 위안부 이 자꾸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자 이게 경제가 무너지면요 제일 먼저 여성들이 이게 사창가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느 나라든 간에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 옛날 그 문학 작품에 감자라는 김동인의 감자라는 작품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일본군들이 잡아갔는가 그거는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들이 딸 자식을 팔아넘긴 그런 게 많습니다. 돈 받고 팔아넘겼던 거 많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다른 사람 집 못 나가니까. 아니 지금 한국의 속담 중에 뭐가 있냐면은 큰 딸은 맏딸은 뭐 살림 미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팔았다고 옛날에는. 그죠. 큰아버지도 거기 위안부 그 장소에서 물론 군인이었기 때문에 위안부 소녀들이 만났다고요. 야 한국 사람이 예쁜 여자도 많이 있었어요 라고 기쁘게 말씀하시니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뭐 싸우지도 않고 물론 소매매 관계가 있었던 군인도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것도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소녀한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던지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는데 선물까지 받았다고요. 위안부 소녀에서 언제나 고맙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듣고 나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쁜 관계도 있었던 분이 물론 있지만 있지 않은 분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매주 트럭으로 다 가지고 그 트럭 운전기사가 한국인이었다고요. 뭐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녀들이 많이 왔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뭐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뭐 위안부 소녀한테서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뭐 그냥 그런 것도 있지만 전혀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서 있었지 않은 젊은들은 왜 위안부상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 볼모로 잡아가지고 정부의 후원금을 받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북한하고 연관이 있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의 사이가 나빠지는 게 그 사람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나 보죠. 사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남자분 계시지만 남자들이 못 나갔고 나라가 망해갖고 자기네 나라 딸들이 그렇게 팔려갔다는 것도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군대에 동원돼서 그 박원순 씨 아버지도 보국되었다고 하니까 잘 알겠지만 뭐 그런 비극적인 역사고 창피한 역사에 힘을 길러서 그렇게 안 되면 되는 거지. 그걸 나 뭐 이렇게 당했어요 강조해. 우리도 베트남 가서 똑같이 사고 치고 다니고 좀 위선 떠는 게 제가 짜증나는 이유가 뭐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 북한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갖고 탈출해갖고 이제 두만강 넘어가지고 중국으로 왔을 때 거기서 지금도 뭐 마약부터 그냥 얼마나 또 중국의 농촌으로 막 인신매매 당하고 팔려가서 임신을 이제 당해가지고서는 정말 그 애정도 없는 데서 생존 자체를 위해서 막 애를 낳으면 그 애는 합법적으로 등록을 못해요. 엄마가 불법 채유자니까. 그럼 이제 호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호적 비슷하게 중국에도 이제 그런 신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호구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호구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호적상으로 존재 안 하는 애들이에요. 아버지는 중국인인데 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이 워낙 크니까 농촌에 팔려가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또 뭐 그 남동생 그냥 북한에서 먹고 살려고 탈출한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강간을 해서 누구 애인지도 몰라. 족보가 엉망인데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고 제대로 이렇게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숫자가 꽤 많고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지금 한 이제 10대 중반에서 이렇게 됐을 텐데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겠어요? 조직폭력배밖에 더 되겠어요? IS하고 연결된 결국에는 IS하고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반 이스라엘 테러하는 그렇구나.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 문제들이 이렇게 적응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전에 터키에 간 김군이라고 있었잖아요. IS 가입하는 거예요. 파괴적으로.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아, 학교도 못 다녀. 아무리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해도 부모님한테 애정도 없는 집에서 자라. 엄마는 또 뭐 도망가거나 쫓겨나거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들의 그 버려진 인생과 이런 게 지금 실시간으로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원순, 뭐 문재인, 송영길, 박지원
지금 저 정권 잡은 인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의 권리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권을 저 위안부 100년 전의 것까지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인정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지만 그거는 한마디도 인정도 안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일본하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공이란 거대한 세력 앞에서 그래도 자유주의 시장 경제 벨트잖아요. 옛날 일 끄집어내서 적폐 좋아하는 인간들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중국이나 북한의 죄는 실시간으로 진행돼도 덮고 이거는 옛날 건데도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왜 저 짓들을 하나 그랬더니 자기네들의 부패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중국의 화장품부터 연예사업부터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은 범죄 집단. 범죄 집단 맞아요. 범죄 집단이에요. 집단이에요. 거대한 범죄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 지금 북한 주민, 한국 헌법에 따라서 북한 주민은 한국의 국민입니다. 한국의 국민이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러지 말라고 중국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죠. 안 하죠. 외교장관 뭐 그렇게 영어 잘한다고 하면 그거 가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중국에서 돈 받아먹고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고 자기 중국에 가서 성접대 받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이 되고 저기 뭐 장관이 되고 강요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들이 중국에 사업하고 있고 그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엊그저께 김정은이 그러잖아요. 뭐 일본은 100년 원수지만 중국은 1000년 원수다. 그렇게 할 정도로 심지어 북한조차도 중국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역사적으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할 정도인데 난 뭐 이 문재인 정부는 무슨 약점을 그렇게 잡혔길래 그래, 일본은 문재인은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한일 협의 때문에 얼마나 돈 냈어요. 그거는 일본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그 뭐 위안부 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돈은 반납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냐고 진짜 그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진짜 지금은 뭐 일본 국민들은 문재인이라고 들어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뭐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진짜 세금이 내는 사람이 입장에서 서 있으면 어떻게 그냥 쉬운 돈도 아니에요. 그거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대통령한테. 그래서 뭐 나는 그냥 국적이 일본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죠. 문재인은 도덕이다. 네. 그렇대요. 나는 이제 그 도둑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은 사기꾼에 가까운 게 네네. 이렇게 뭐 저 탈취한 거잖아요. 탈취도 아니고 나 뭐 하다못해 저 사람들 전두환 욕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목숨이라도 걸었어. 쿠데타 할 때는 군인들이 그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떠나가지고 자기도 자기 생명이라도 걸고 한 건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짓들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유치하고 졸렬하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덕터지고 저기서도 의덕터지고 저 솔직히 이제 좀 전에 뭐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대표단 이끌고 평창에 오겠다고 이제 그런 이제 뉴스가 떴는데 지금 북한이 자기네들이 죽게 생기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제 더 이상 그 통미봉남이나 그 사기치는 게 안 통하니까 아쉬운 사람이 원래 우물 판다고 갑자기 회담하자 그래서 이제 통미봉남이 안 되니까 통남이라도 하자. 왜냐면 여긴 다 같은 편들이니까. 그래서 만나고 있고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미국에서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엊그저께 평창에서 그 사무관이 하나 시체로 발견됐어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많이 숨기고 이래갖고 검색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옵니다. 구글 같은 데 들어서 확인하면 나오는데 나이도 33밖에 안 됐어요. 사무관 시험 합격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수사무관이 목매단 시체로 발견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제 안보 쪽에 종사하시던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평창 그쪽에서 그 땅굴 신호 같은 이상 신호가 3번이나 감지가 됐었다. 근데 또 하필 거기서 평창 지금 잘 진행이 되고 회담이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하도 속아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뭔가 수상하고 이런 상황인데 VIP들이 이렇게 와도 되는 건가? 그렇죠. 사람이 망하게 되면 무슨 일을 못해. 우리 저번에 우리 아따나베 교수님이 설명 참 잘 해주셨지만 적군파 일본의 공산당이 망할 때도 무고한 사람들이 인질로 잡고 자폭하고 막 무기 갖고 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직 장성분들이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들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거기 땅굴로 순식간에 들어와서 혹은 남한 내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거나 이제 종북들이 요새는 평양보다 더 심각하니까 네. VIP들 중에서 누구 혹은 일반 선수단이라도 인질로 잡고 협창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상대로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 여기서 설사 안 그러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네덜란드나 뭐 그때 그 노르웨이, 그죠. 핀란드 이런 데 그 외로운 늑대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리포트 대사에 밖에 테러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쪽 사람들 저 문재인 쪽 진영에 있는 주사파를 다 키워낸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출세를 못하니까 한이 맺힌 거야. 그런 사람도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쪽에는 군대도 많아요. 무기도 없어지고 군대에도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 성 기자님이 잘 아시던데 이거를 북한이나 남한을 과연 믿고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러 오신다고 하는데 참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되면은 좋겠죠. 우리도 다 평창 올림픽이랑 다 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를 했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남한 정부 자체나 북한 정부 자체가 법적 정당성도 없고 그런 정권이고 지금 국민들이 언론이 너무 잘못되고 그래서 이 실태를 몰라서 그렇지 이게 다 밝혀지면은 이거는 진짜 나라가 뒤집혀져야 되는 사안인데 저희 뭐 솔직히 목숨 걸고 나와서 이러고 있지만 죽이지도 못해요.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 죽여봤자 자기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보도를 안 해주잖아요. 네.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을 파기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신 그 한맺힌 분들 그거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고 당신들이 그 광주 80년 5.18 어떤 이제 그 사건을 해가지고서는 30년을 울고 먹었는데 지금 잠깐 이기는 것 같아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심각한 게 우리가 통일하려고 했을 때 중국군이 100만 명이 내려와가지고 방해를 했습니다. 100만 명이 내려왔어. 100만 명이. 100만 명 옛날 우리 삼국지에서나 보면 100만 명이 이게 실제로 100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중국 1대1로에다가 돈을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거 뭐야 그 중국 뭐야 그거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이런 무슨 뭐 저 소녀상 그 이야기는 자꾸 사과하라 하면서 왜 중국에다가는 한마디도 사과하라고 하지 않느냐. 돈으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 받아 먹고 아니 지난번에 그 대선 캠프 할 때 중국에서 이 비트코인으로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 받아 먹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일본에다가 뭐 자꾸 이런 거 뭐 소녀산 뭐 합의 어떻게 저떻게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 공산 세력들하고 이 짝짝꿍 돼가지고 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게 끊기 위해 가지고 이건 공작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사람 중심의 뭐 사람 중심 뭐 경제 정책 자꾸 사람 중심이라 이야기하는데 북한 헌법에 사람 중심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헌법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잘 모르시는데 북한 헌법대로 문재인 정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국의 정권을 갖다가 대한민국 정권이 이상하다고 볼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본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지금 일본에서도 38선이 대마도까지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해가지고 급반도 생각해야 된다. 북한 그 대마도까지 내릴 수도 있다. 그런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보스파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다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타나시면 좋겠다. 희망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저는 좀 다혈질에다가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지금 3년째 막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차분하시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 사태를 한국인들도 안 그러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태극기 집회도 나와서 연설도 해주시고 정말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좀 이렇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의 이 사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저희가 이제 또 같이 앉아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또 친일파라고 욕먹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를 또 얘기를 한번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그 심각한 사태가 뭐 그 엊그제 시작된 일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북한에서는 그 전쟁 사태로 계속 뭐 관주 사태도 이렇게 조작을 했었고 계속 공작의 역사였다. 저도 그거를 그 배우고 알게 됐는데요. 뭐 공작을 계속 해와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눈에 보이게끔 한국 사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태인데 이런 그 심각한 사태에 또 평창 올림픽 때 태극기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렇죠. 뭐 한반도기를 들고 같이 입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평창 올림픽이 참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모두가 바라지만 많은 나라에서 오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인 거고 또 북한은 지금 갈 때까지 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씨 부자가 3대를 안 간다고 저 세습독재 수령 세습독재 3대도 이제 갈 때까지 간 건데 자기도 알겠죠. 자기네가 저지른 죄업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죽게 되고 코너에 몰렸을 때 진짜 제가 뭐 이렇게 협박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김정일의 입장이라면 또 김정일 또 그 김일성부터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내세우는 게 항일 빨치산 출신이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기 주사파 애들도 주사파가 되는 원인이 뭐냐면 참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욕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까지 한국 거라고 주장할 정도로 오히려 그때는 시대가 그러니까 일본인들 개별적인 인간이 미워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심리학에 이제 대항해서 반의를 하셨죠. 그렇지만 그분이 뭐 테러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외교로 이렇게 하신 거고 그랬는데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는 저기 만주에서 원래 마적지라던 놈이잖아요. 김성주. 그랬는데 뭐 어디 뭐 파출소 하나 이렇게 습격하고 누구 좀 뭐 좀 팔아먹고 또 머리가 좀 돈이 없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건 이상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돈을 구하러 저기 러시아에까지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좌익 사상이 처음 들어와서 이게 이제 나쁜지 좋은지도 모를 때라서 수재들도 많이 빠졌었고 돈이 없으니까 나라를 구하려고 그 러시아에서 이제 레닌 공산당하고 연결된 쪽에서 좀 그러니까 붉은 군대에서 돈을 좀 해주겠다. 그거 구하러 한국 독립군들이 3,500명이나 갔었어요. 러시아에 이제 스보보드니시라고 지금 자유시라고 불리는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산당한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현지에 있던 이제 일본인 중에서도 어떤 일부 악질이겠죠. 그쪽하고 같이 협잡을 해가지고서는 뒤통수 맞아갖고서는 대한독립군 3,500명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예나강이라고 핏빛으로 물들 정도로 가면은 거기 지금도 총탄 자국이 남아있고 그 스보보드니시를 매년 좀 갔다 오고 했는데 이제 올해 아니 작년이구나 작년에 거기를 개발을 탈 거다. 개발하면은 그 총탄 자국이랑 다 없어질까봐 저희가 급하게 사진이랑 좀 찍어놓고 이러고 왔는데 공산주의자하고 제국주의자 그게 나쁜 거죠. 공산주의하고 제국주의가 뒤통수 치고 그런 이제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전봉투 그 불탄 기념관 세워놓은 것처럼 공산주의자나 이런 거의 본질 또 제국주의자 침략의 본질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 번씩 돌 때가 있는데 안 변하고 그런 역사를 분탕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때도 속았는데 이번에도 또 속고 그때 대한독립군 무장독립군이죠. 그러니까 항일 무장 대한독립군이 괴멸되는 바람에 김일성이 내가 뭐 항일 무장운동은 혼자 다 했다는 식으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어떤 판이 열린 거예요. 실제로 항일운동 좀 했을 수도 있겠죠. 주먹 휘두르면서 제가 그 만주 군관학교 김일성 연습하던 김정숙하고 같이 김정은, 그러니까 김유라였어 본명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쪽에 있는데 생가에까지 다 갔다 왔어요. 저희 뭐 아는 사람들 다 알아요. 사진도 찍고 뭐 다 이렇게 갔다 오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 행각이라는 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 거기 그러면서도 내세우는 게 항일운동. 맨날 그것만. 그리고 일본이 한국은 친일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일파라는 프레임으로 갖다가 쉬워. 그걸 강조하려고 위안부 소녀상 100년도 지난 거 가지고 그러는데 요거를 하는 거에 이면에 숨어있는 게 어떤 심리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다 그래서 민족의 정통성이 항일운동을 했을까 북한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김정은이가 이제 권력이 붕괴되게 생겼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름이라도 지키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세상엔 별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히틀러나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 나의 그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 그냥 미국에다가 쏘는 게 아니라 말로는 미국을 겨냥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남한도 어쨌든 동족이야. 그리고 자기네는 이제 거기 손주들이 있어. 괜히 일본에다 갖다 쏠 수도 있는 거야, 이 또라이들이. 일본에다 쏠 수도 지금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이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어서 이 일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 상황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아주 호감도가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지만 이건 국민들 생명에 관한 거고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생각할 정도면은 걔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미국을 초토화시키면 어떻게 될지는 아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탄저균. 그러니까 쟤들이 뭐 해군 못 쏜다 하더라도 탄저균을 사람 인편으로 그 저기 뭡니까 그 북한 선수단 뭐 거기 뭐 선수는 6명 오는데 뭐 600명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인편으로 이렇게 탄저균을 갖고 와 가지고 한국에 뿌릴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일본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일본이 제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입장이라면은 이 가능성을 검토를 안 해볼 리가 없다는 거고 그게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게 예전에 94년도에도 우리가 북핵 위기가 있었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정말 그때도 전쟁 직전으로 치달았는데 그때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된 게 그 김진명 씨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거기도 마지막에 보면은 뜬금없이 일본에다가 이제 핵을 날리는 게 나와요. 남북한이 손잡고. 그러니까 저는 민족주의라는 말을 좀 싫어해요. 민족주의 그리고 그러니까 민족이 좋은 말이죠. 근데 감정에 너무 치우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가족이 확대돼서 감정이 되면 이성을 잃게 되기가 쉽고 그냥 우리 민족끼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너나 없이 손잡고 이렇게 차라리 남만도 못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손잡고 쟤 죽이자. 근데 따져보면은 선조들은 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냉정히 얘기하면은 그냥 자기랑 취향이 비슷한데 언어가 틀린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살고 있을 것 뿐이지 민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직도 일제시대 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는 그 배경의 그 뒤에 다른 패권이 도사리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중공과 북한이라는 거대한 본질이 숨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심한 헛발질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도 저는 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평화롭게 하려고 하겠지만 늑대와 안치기 소년이라고 한두가 속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동안 피해받은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감옥에 가 있는 억울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기울여 주지 않고 문재인 정부하고만 상대를 하겠다는 거를 보면 굉장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중 시위를 반중 집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반중 집회를 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죽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반일 한 거는 뭐 친중 반일 반미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옆에 친중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풀려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친중파들이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거당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원래 그 아베 수상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었다거나 뭐 할아버지 뭐 그냥 아버지 시대부터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뭔가 여기 한국에서 제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박 대통령도 모르지만 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상황을 감안해서 짐작해서 제가 뭐 주제 넘게 변명 아니면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어떤 각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계실 때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분명히 결이 다른 분이었고 또 이제 우리가 음모론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딥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데 전쟁을 바라는 세력이 있어요. 있어요. 예. 전쟁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를 해요, 입으로. 네, 네오콘서바티브. 그런 사람들일수록 위험한 거고 전쟁을 정말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전쟁에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만이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데 입으로는 뭐 하고 뭐 분명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키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북핵 세태를. 그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한테도 분명히 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선택의 폭이 좀 좁았던 게 아닐까. 좀 그런, 그러니까 국제적인 환경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이제 아벨 총리하고 그 조금 더 가깝게 의논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 거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지금 요 배지가 있는데 이 배지가 지금 어떤 겁니까? 아, 이것이 그 일본에서 스쿠카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 아마 요코타 메구미상, 그리고 나서 또 그 일본에서 북한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은 그 지금이라도 북한한테 우리 가족들을 다시 뭐 돌려보내라 그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매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그런 뭐 메구미사와 같은 피해자를 돌려보내라고 하는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그 매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물망초인데요. 이게 그 꽃말이 뭐냐면은 그 잊지 말아다오, 잊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제가 요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제 제가 여기 달고 있는 거는 이 종이가 요거 이 파란색 넥타이나 이제 많이 달고 있는 거고, 여기 요거는 좀 리본 모양으로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게 좀 무궁화하고 벚꽃하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다 일본말로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말로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잊혀진 6.25 납북 희생자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본인 그 스쿠가이 그쪽에서 판매를 하시는, 아니에요. 그 스쿠가이 말고 거기에서도 하나 사오셨었고 여기에서도 하는 건데 이제 같은 그런 건데, 한국에서 하시는,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다 북한에서 납치했어요. 저희가 북한 사람들 납치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또는 일본 사람들이 북한인들이나 중공 사람들 납치하고 장기 매매하고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기껏 해봤자 그냥 넷 우익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지, 정말 실질적으로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가족들을 비탄에 빠뜨려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짓들 하지 않아요. 저 집단들은, 저 공산 집단은 완전히 범죄 그 마피아 집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리자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달고 다니고 같이 이런 모임을 하는 쪽에서 손을 잡고 이거를 좀 이제 저희도 좀 달고 다니면서 선전을 하고 좀 싸워야 되겠다.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같이 들고 나온 거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서 또 일본 분들한테 선물도 좀 많이 드릴 거고, 또 이제 이거를 좀 사갖고 오셨으니까 저희가 3.1운동 기념 사업회거든요. 저희가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웠지만 지금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진짜 3.1운동 정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많이 구입을 할 거예요. 3.1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도 나눠주고, 일본인을 미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어떤 압제라든지 강제 병합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의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그거를 기억을 해야지만 우리한테도 아시아의 미래가 있고 또 일본이나 한국이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중공이라든지 북한 그 공산 정권에 대항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지금도 갇혀있는 사람들, 또 남한 정부에서도 지금의 공산주의자들하고 손잡고 있는 정권이 우리 애국자들 감옥에 얼마나 많이 처박고 있습니까? 그분들 석방하지 않으면 평창올림픽 보이콧 할 거예요. LA하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박 대통령 석방하지 않으면 평창올림픽 보이콧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싸우시겠다고 그러는데, 판단들 잘 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그 사기꾼 집단들. 당신들 그런. 이게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일본에서요. 아, 일본에서. 네, 이것이 일본에서. 그것이 그 한국 거기 그 천연인 조직이 있지만 거기 임진각에서 기념관도 그 세우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잘 모르고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일이고. 그 일본의 스쿠가이 같은 경우는 저희도 통영의 딸 신숙자 그 모녀에 대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거를 못해서 일본 분들이 그런 것까지 하니까 얼마나 참 한국이 한심해 보일까. 그리고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뭐 말들이 많지만, 다른 거는 뭐 모르겠고 제가 할 말도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박 대통령 구출하기에만 바빠서 너무 억울하니까 얘기를 했지만, 그 본질을 알아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그 중공, 그러니까 북한과 중공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서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성 기자님께서 제가 방송을 요새 좀 재밌어갖고 좀 많이 보는데 중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중해야죠. 왜냐면 이게 그 중국은 범죄 집단입니다. 사람 죽이고 이런 거를 아주 기본적으로 쉽게 하는 그런 집단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돈을 받아 먹은 놈들은 개자식들. 내가 그래서 문재인이 뭐 개자식이라는 게 북한 헌법에 사람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에다가 사람 중심이라고 북한 헌법대로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당명도 더불어민주당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이 그러니까 거기서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개자식이라고 욕을 해도 내가 아니 나를 고소하면 내가 검사한테 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고소를 안 하더라고요. 못하지 뭐. 네. 우리가 이 미군들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나중에 뭐 이거 달 수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또 이제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갈 건데. 요거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 알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방송에서 한번 다시 공지를. 네, 그래서 저희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단 한 명, 두 명이 될지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게 서로 있다면 내려놓고 교과서를 다시 써야 돼요. 동북아시아 역사는 누구 하나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동북아시아 역사는 동북아시아에서 좀 합리적으로 서로 팩트는 절대 부정하지 않는 그쪽에서 같이 써야 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화해가 가능했던 것도 같이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마 미국도 같이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역사 인식을 공유해야지만 진정한 우리가 화해를 할 수가 있고 저 말도 안 되는 좌익들 역사 왜곡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에 맞서서 싸우면서 천안문 사태 때 이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 있었는데 억울하게 죽은 그 피해자들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문화대혁명 때 그 문화를 공자맹잔이 좋은 중국 그래도 이렇게 동양적인 사상 말살해가지고 그 기반을 없애버리고 무식하게 만든 그런 것들 그때 그 수많은 억울한 그 피 맺힌 사연들을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본인의 사명을 달성하시려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많은 인구가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붉은 공산주의 망령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럽까지 펼쳐지면서 부활하는 나치들 파시스트들하고 손잡고 반전 시위라는 핑계로 반 트럼프 시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 있는지 또 이슬람 세력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도 저희들도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백악관에서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좀 너무 늦기 전에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 날 폭격해도 괜찮지. 왜냐면 북한을 제거하는 게 세계 평화를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평창 올림픽 뭐 개막식 날 폭격해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펜스 부통령께서 가족을 데리고 온다고 하셨는데 펜스 부통령 아버지가 바로 그 강원도에서 아주 유명한 그 폭차필 전투라고 그 저기 돼지고기 할 때 그 포크 그 폭차필 전투 이렇게 불리는데 거기서 정말 그 총탄이 난무하는 데서 한 2달 넘게 이렇게 지키셔가지고서는 훈장까지 타셨어요. 그 훈장이 지금도 이제 집무실에 벽에 이렇게 걸려 있고 아버지가 이제 상 받은 물론 펜스 부통령이 이제 그 의원이 되는 거 이제 부통령이 되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방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여기 이제 오기보다 먼저 38선 가가지고 DMZ에서 둘러보고 오셨는데 그분이 또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한국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뭐 평창 올림픽에 와서 참가해서 올림픽을 좋게 치러도 좋지만 다른 사태가 전개돼서 아버지가 못한 거를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 순식간에 뭐 돌변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뭐 평창 올림픽 갈 때 폭격해도 뭐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 올림픽 정신은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도망 안 갈 겁니다. 저 주변에서도 저한테도 망명하라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같이 태극기 집회 하시던 외국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하고 정말 그 친한 분들 사이에서도 부동산이랑 다 정리해가지고 떠나라고 그러는 거 많지만 저희는 여기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저희는 여기서 죽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렇게 불의한 정권 밑에서 살
저희만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갈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우리 성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이 바다에서 지켜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이 망하면 밖에 나가봐야 개취급 당해요. 그러니까 도망가실 분들 말리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돼서 죽게 되면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 팔자고 이거밖에 안 되는 것만 할 수 없지만 전 문재인 정부 그 사람들 똑바로 알아야 될 게 당신들 지금 가진 것도 많고 사기쳐서 권력까지 잡았는데 폭탄이 날라면 당신들 피할 수 없어요. 가진 거 없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힘들게 거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딴 식으로 사기쳐가지고 권력 잡고 무슨 검사, 판사, 국회의원들 그런 거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어요. 당신들 하늘이 심판할 테니까 빨리 정권 2월 25일 날 내려가실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내전으로 갈 겁니다. 근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안 참을 거예요. 자, 뭐 모사다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는 임종석이는 저기 자기 목 좀 잘 지켜야지. 네. 그 사람은 다 지옥 갈 겁니다. 중국하고 중국 돈 받아먹고. 하태경 씨도 네. 중국에서 유학하고 그랬잖아요. 예. 김영환 씨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반북 운동한다고 그 사람 잡혀갔을 때 박 대통령이 구출해 주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근데 박 대통령 그 탄핵 촛불에 앞장서고 백태영 씨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뻔뻔함이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는지 뭐가 연결돼서 그러지 권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너절해도 너무 너절해서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지키고 사기쳐가지고 기득권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세요. 우리같이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가진 거 다 내놓고 싸우고 저 왔다나베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정말 창피하고 고맙고 한국 남자들이 너무 뭐 이쪽뿐 아니지만 그래도 한심한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언니 그 저기 지금 한국에 어떤 사전이 있냐고 세계에 알려줄게 그런 발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세계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미국 국내에서 싸우고 있고 일본에서도 아베 수산도 싸우고 있으면서 이겼다고 그런 수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뭐 세계 같이 손잡고 나서 모스파가 자유민주주의가 지킬 수 있게 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뭐 장시간 시간 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